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공차가 뭔지는 이제 알고 있죠. 그거는 공차가 뭔지는 알고 있다, 그지? 그 등차 수열은 공차를 일단 이해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공식 간단하게 빨리 요약한다. A에는 A 더하기 n-1d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 해야 된다, 그지? 일반항 구하죠. 일반항을 구하면 이게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인데, 자, 이게 정리하면 n에 대한 1차식인데 1차 계수가 뭐야? dn. 1차 계수가 바로 공차란 말이에요, 공차. 1차식이 되는데 그 1차 항의 계수가 공차란 뜻이야. 그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다, 그지?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어떤 수 사이에 가운데 x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하면 가운데 있는 수를 2배를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거하고 같다. 요거를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요 수를 등차 중앙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를 세 개를 주고 이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하면 이런 관계 씁니다. 만약에 등비수를 이루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을 하면 곱했던 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세 수가 등비수를 이루더라 하면 이렇게 써줍니다.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표현하는 방법. 자, 그거는 수가 3개일 때는 항상 등차 수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수가 3개일 때는 A 더하기 D, A 마이너스 D.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공차가 D지. 요렇게 두고서 무슨 계산을 하면 이제 계산이 편리하다,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둬. 그럼 이렇게 두면 안 돼. 이렇게 두면 되지, 이것도. 되는데 요것보다는 요게 서기가 더 좋다 했잖아. 그 다음에 네 수가 등차수일 때는 기준을 가운데를 없지. 4개일 때는 가운데를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을 요렇게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럼 공차가 이제 2D지, 2D. 자, 그럼 여기도 2D를 더하면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3D고 그 앞에는 A 마이너스 3D. 또 A 더하기 5D, A 마이너스 5D. 그럼 3개일 때도 A 더하기 2D, A 마이너스 2D. 그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늘려가면 돼. 그리고 홀수개일 때 쓰는 방법, 짝수개일 때 쓰는 방법. 됐죠? 이거하고 같은 말이 아니고, 이거는 수를 3개를 직접 준단 말이야. 주고 그것이 등차수를 이룰 때 하면 이런 관계로 식을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네 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공차가 3인 등차수이란 말이죠. 요거 어떤 항, 이거는 그 다음 항이지. 어떤 항, 이거는 그 다음 항, 그런 뜻이야. 어떤 항에서 그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3을 더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일이네 알아봐야 돼. 공차가 3이 되는 등차수일이네, 요걸 알아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인데? 등차 중앙이란 말이잖아요. 요 말이 상관 말. n번째 항, 그 다음은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은 n 플러스 2가 되겠지. 연속된 세 수를 나타내는 거야. 요거를 2배 하면 이거 2개를 더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다른 뜻이 없고 그냥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라는 것만 나타낸 거야. 이거는 등차수열이라는 것도 나타내지만 공차가 3이다. 요까지 준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요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고? 저 제일 끝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하는 게 있다. 그지? 거기서 하는 게 있고요. 학교 지금 등차수열 들어갔나?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된다, 그지? 안 듣고 이래 하지만 학교 수업은 들으면서 뭐도 잘 챙겨야 돼,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보면 시험에 관한 어떤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조금 던져줘, 수업 시간에. 그런 거는 잘 들어놨다가 딱 메모해가. 또, 확실하게 들은 그런 게 있거든. 시험한테 와서 또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터. 교과서 그대로 막, 해가 만들어준 그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그렇지 않은 프린터 같은 거 나올 때마다, 나오면 시험한테 갖다 주고. 자. 일반항 구하라 했어. 일반항을 구하라 하면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대입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그지? 자, 요거를 셈은 앞으로 이렇게 공식에도 집어넣어도 되지만 셈은 등차수는 앞으로 이렇게 할게. a는 1차식이라 했잖아. 1차식. 이게 바로 1차 계수라 했잖아. 그래서 바로 4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바로 4n. 그 다음에 여기 1을 넣었을 때 초항이 3이 나와야 돼. 3. 그럼 여기서 1 넣으면 현재는 봐 4가 돼 있잖아. 3이 되려면 1만 빼주면 되겠지. 앞으로 이렇게 구할게. 그게 요거랍니다. 그렇게 구하면 조금 더 간편해. 등차수에. 한 번 더. 초항이 6이네. 공차가 6이네. 그럼 AN은 6n이 돼. 6n.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럼 현재는 플러스 6이 돼 있잖아.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반은 구하면 됐고. 10번째 항 구하라 했지. 자,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 12 더하기 마이너스 5D. 이렇게. 마이너스 5D. 9D. 마이너스 5D. 요렇게 해서 이제 10번째 항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3은 몇 번째 항인가, 몇 번째 항인데 n번째 항이죠. 몇 번째 항인가를 물으면 n번째 항이다 해서 AN을 물어. 그럼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 초항이 12가 되니까 플러스 17을 하면 되는 거지.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53이고 n번째 항이다. 그게 마이너스 53이야. 그런 n 찾는 거예요. 그치? 요런 n을 구해주면 그게 몇 번째 항이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야. 자, 등차수일 문제는 뭐만 잘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 모든 문제에 나오는 형태가 다 이렇게 돼 있어. 조건이 두 개가 나와.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등차수일은 AD를 구해주면 되고, 등비수일 같으면 A하고 R을 구해주면 돼. 요것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돼. 다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A, B 그거 구한다. 조건이 무조건 두 개가 나와. 그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AD가 구해지는 거예요. AD가 구해주면 등차수는 요거만 알면 그냥 우리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돼. 자, 보자. 사항이 15라 했네. 사항이 뭔데? 3D, 요게 15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11항이 57이네. 11항은 A 더하기 10D. 이게 57이야. 자, 그래서 연립 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빼면 7D가 되고, 그게 42가 되네. 그럼 D는 6이네. 자, 요게 6이 되면 18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요것만 구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구하라는 구하면 되잖아. 뭐 몇 항까지 합을 구하라 한다든가, 몇 번째 항을 구하라 한다든가, 몇 번째 항부터 뭐 양수가 되는 그런 형태 구하라는 거를 구하기만 해주면 돼. 자, 지금은 그냥 일반항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항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6에 마이너스 8이 되려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됐죠?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풀어가지고 AD를 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봐. 문제가 다 그렇게 돼 있어. 조건이 항상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로부터 AD만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AD가 직접 나와 있지. 그럼 더 좋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 항인가? 몇 번째 항? n번째 항.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몇 번째 항인가? 그게 n번째 항이에요. 그럼 n번째 항 찾으면 된다, 지금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n번째 항.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첫째 항이 3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38이 되면 돼요. 이게 0보다 작게 되는 n은 언제부터 그런 노인 거죠? 그럼 3n이 38이니까 n은 3일은 3, 3일은 6, 땡땡. 그래서 n은 14망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양수였어. 공차가 음수니까 숫자가 자꾸 작아지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째부터 그렇게 되노? 13번째부터 그렇대. 주어진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게 이제 등차 수열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자, 42번.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인데 사다리꼴을 하나 그릴게요. 사다리꼴. 자, 이렇게 사다리꼴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거를 높이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높이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잘랐어요. 자, 자르고 요놈하고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꺼준 거야. 계속 평행이 되도록. 요렇게 꺼져. 요렇게 끄고 나면 봐. 요 길이들이 다 같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요 길이들이 다 똑같아. 자, 그럼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봐. 첫 번째는 요 길이야. 두 번째는 요 길이에다가 D가 더해져 있네. 세 번째는 2D가 되어 있네. 그 다음에는 3D가 되네. 이 길이들이 뭘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지금 요게 그 말이에요. 사다리꼴에서 이게 평행하게 다 꺼져 있어. 높이가 똑같게 되도록. 그러면 요 길이들이 서로 등차수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등차수열 관계. 그러면 요거는 제일 첫 번째 밑단이 45야. 그거는 뭐고? 초항이 45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초항이 45야. 그 다음에 6단의 하단폭이 65야. 60이야. 6단은 그럼 여섯 번째 항을 나타낸다. 그래 놓고 세 번째 단과 다섯 번째 단이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AD 구할 수 있는 거야. AD. 그래 놓고 이제 우리 구하라는 거 구해주는 거야. 형식 알겠지? 그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앞으로 문제 내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등차수열은 AD를 찾으면 되고 등비수열은 AR을 찾으면 되고 그게 다야. 자, 등차중하 아까 이야기했다. 이것들이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를 2배를 하면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A가 뭐가 돼요? 그 세 수가 등차수열이면 항상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수를 2배를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것과 같다. 그것만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다. 그죠?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그러니까 지금도 등차수열의 합 구한다. 합. n항까지 합은 2분의 n. 2분의 n.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예를 들어서 3, 5, 7, 9 이렇게 돼. 등차수열이지. 몇 개를 더해야 돼? 4개를 더하네. 2분의 n.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이게 등차수열 합구하는 거야. 2분의 n,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됐지? 요게 기본 공식이야. 요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요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몇 항까지 합을 구해?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내가 더하는 개수가 몇 개인데? n개야. 그 n이란 말이야. 요 n.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항은 결국 몇 번째 항이란 말이야?
당연히 n번째 항이라는 말이죠. 그 이게 AN이 아까 있다. 일반항 AN. 그 AN을 여기 집어넣는 식이 두 번째 식이야. 그냥 요 일반항 쓴다 생각하면 돼. 근데 A라 더 더해져 있으니까 A가 아니고 2A 더하기 N-1 D더라. 요 식 어떻게 나온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요거는 바로 외워지는 거라. 그죠? 왜냐면 일반항 우리 외우고 있기 때문에. 됐죠?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20이다. 5항까지 합이 20이다. 이렇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0항까지 합이 165다. 항상 등차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해야 돼? A하고 D를 구해내야 돼. A하고. 그래 놓고 이제 우리 구하라는 구하면 돼. 물론 지금은 이제 그거 구하라 했지만, 그제? 하여튼 여기서 AD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은 AD, 등비 수열은 AR, 초항과 공비, 그것만 찾아내면 끝입니다. 이것도 자, 2분의 N, 2A 더하기 4D가 되겠다. 그게 20이에요. 자, 2분의 N, 2A 더하기 9D가 되는 거예요. 그게 165예요. 됐죠? 자, 계산하자. 요거 약분부터 먼저 곱하지 말, 약분부터 먼저 하면 5, 4, 20, 다시 2를 곱하면 8. 그래서 2A 더하기 4D가 8이다 하는 시간 하면 돼. 그럼 약분하면 5네. 5, 3, 15, 5, 3, 15. 자, 그래서 2A 더하기 9D가 33이 돼. 요 빼버리면 되네. 5D가 25가 되고, D는 5가 됩니다. D 요게 5가 됐네. 2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개의 식 가지고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D 구합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데, 이제 246. 요거 시험 나오면 또 막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46을 풀이를 잘 정리해서 그렇게 딱 풀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도 그래야 확실하게 딱 풀이죠. 확실하게. 자, 쌤이 100 이상 200 이하 이렇게 안 하고 바꿀게. 10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하로 이렇게 바꿀게. 숫자를 1000 이상 2000 이하 중에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수들을 구해보시오. 그것들의 총합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돼. 자, 이걸 할 때 4로 하지 말고 그거 더 헷갈리게 선생님 7로 해버릴게. 7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수들을 다 더하라 했어. 풀이를 잘 정리해 놔놓고 요거를 그런 식으로 그대로 풀이하는 걸 자꾸 연습해. 그래야 확실하게 딱 풀어져. 확실하게. 자, 이거를 풀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푸느냐 하면 1000 이상의 수 중에 먼저 7로 나눠서 3이 남는 수를 막 찾으려고 해. 처음에. 왜냐면 1000 이상의 수만 보라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만데? 바로 타가 나오지, 그제? 그럼 그거 찾는데 시간 한참 걸려.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야 돼? 2000 이하의 수 중에 또 제일 큰 수 또 찾아내야 돼. 그것도 한참 걸려. 7이기 때문에. 경우들이 총 7가지 중에 찾아내야 되니까. 그럼 그거 찾는 거에도 벌써 시간 한참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편해. 그렇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거는 7로 나눌 때 했기 때문에 이게 공차가 7인 등차수열 관계라는 거는 나오지, 그제? 7씩 건너뛰니까. 그럼 자, 이렇게 찾아. 7로 나눌 때 3이 남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얼만데? 그게 3이잖아, 3. 그 다음 수는 얼만데? 당연히 10이지 뭐. 이런 수들이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잖아. 이거는 찾기 쉽잖아, 그제?
여기서 출발하란 말이에요. 저 밑에 있는 1000 이상이 있는 수 중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거 일반은 구해버리면 끝이네. 일반은 구해버리면 7n 1 넣어서 3이 되려면 마이너스 4.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n번장이죠. n번장. 그럼 봐. 1000부터 여기 1000이 있고 여기 2000이 있으면 요 수가 뭔가 찾고 요 수가 뭔가를 찾아서 요 개수가 몇 개인가 그거만 알면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느냐면 이게 1000 이상이야. 1000 이상. 이게 2000 이하예요. 2000 이하. 요렇게 되는 n 값들을 찾아내면 끝이잖아. 요렇게 되는 n 값. 그래서 n 구한다. 7에는 1004, 2004. 자, 7을 나누면 7, 2는 7, 30이니까 7, 4, 28, 7, 3, 21. 땡땡. 자, 7로 나누면 7, 2, 14, 60, 7, 8이 56, 40, 7, 5, 7, 6이 42. 땡땡. 이렇게. 그러면 봐. 요것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144부터지. 145도 되고 286까지야. 이되나? 요런 수들을 요 n 대신에 집어넣으면 그게 요 안에 있는 7로 나눌 때 3이 남는 수들이에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수가 요 144를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7 곱하기 144 빼기 3.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수는 제일 큰 수 집어넣는 거. 7 곱하기 286 마이너스 4. 이렇게. 거기까지 이해되나? 제일 초항과 이제 마지막 항 알아놨잖아. 그럼 이제 이게 몇 개인가 찾으면 되지. 그 몇 개는 어떻게 찾아야 돼? 요 수부터 요 수까지가 총 몇 개인가를 찾으면 돼. 그럼 286에서 뭘 빼야 돼? 그렇지. 143을 빼야 돼. 4를 빼면 안 되고. 1부터 여기서 1부터 143까지를 뺀다 생각하면 돼. 그럼 요거 빼니까 얼마? 143이 되는 거지. 요거 뺐더니 143이야. 그러면 2분의 143.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알겠죠? 지금 일부러 쌤 숫자 7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숫자 크게 했기 때문에 좀 계산하기 좀 귀찮지만 요런 형태들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정리해놔. 알겠지?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거. 자, 요거는 등차 수열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되는 말이야. 그 수열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 문제가 나와. 등차 수열 마지막, 등비 수열 마지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 들어가면 각 수열들에 대해서 다 이런 게 성립하는 거야. 풀이하는 방법은 다 똑같단 말이야. 풀이하는 방법은. 자, 제목이 이거는 뭐냐면 SN을 알 때 일반항 AN 구하기. 이게 제목이야. SN을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N항까지 합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게 이 제목이에요.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라는 것을 우리는 S3이라고 하지. 3항까지 합.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를 하면 이게 S4. 4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S4에서 S3을 뺀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생각해봐. 이게 다 빠지니까 이것만 남지. 이게 A4라는 거야. A4. 알겠지? 그래서 SN을 딱 주고 네 번장을 구하라 하면 S4에서 S3을 빼면 되네. 그럼 네 번장만 딱 남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SN에서 SN-1을 뺀다 생각하면 몇 번장이 남아? N번장만 딱 남잖아. N번장. S4까지 해서 3항까지를 빼버리면 4번장만 남잖아.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그 N번장만 딱 남잖아. 여기서 A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SN이라는 식이 딱 주어져 있지.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버리면 n번째 항만 남는 거야. n번째 항만.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Sn이 딱 주어져 있다. 그럼 내가 계산만 하면 an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자꾸 묻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든 식은 an은 1은 넣으면 안 돼. 1은. 1은 넣으면 안 돼. 왜 1을 넣으면 안 되느냐? 1 넣어봐봐. A1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항까지 합해서 0항까지 합을 뺀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그지? 바로 예를 들어서 봐.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돼 있어. 그럼 S0는 얼만데? 0항까지 합이 3이다. 말도 안 되지. 그지? 이 식에서 1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1을. 이해됐지?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뺏는 게 an이다. sn이 주어지면 하여튼 an을 이렇게 구한다.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n은 얼마부터만 써야 돼? 2부터만 쓰는 거야. n은 2부터만 쓰는 거야. 2부터. 그럼 첫째 항은 어디가 찾는데? 첫째 항은 S1에 찾는 거야. S1. 1항까지 합, 그게 바로 첫째 항과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첫째 항은 S1에 찾는 거야. 첫째 항은 여기서 계산하면 안 돼. 첫째 항은 S1, SN에다가 1 집어넣는 거야. 그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각 수열에서 마지막 항에서 계속 다룰 거야. 그럼 여기도 봐. 지금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SN. 그래 놓고 지금은 그냥 일반항 구하라 있지.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구한다. SN이 3n제곱 빼기 n. 그럼 Sn-1은 3에 n-1의 제곱 n-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뺀단 말이야. 이렇게 빼면 여기서 이거 뺏는 거 그게 an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거 뺀다. 자, 요거 정리해야 되겠지. 3n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6n 플러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뺄 거야. 자, 빼서 정리하면 6n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6n 마이너스. 요거 정리하면 요거 빼기 요거 합니다. 6n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그리고 n 얼마부터? 2부터만 써야 돼. 2부터. 알겠지? 그럼 A1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A1은. 이게 S1이 A1이 되는 거야. 여기 1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 1 집어넣는 거야.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네. 여기도 1 집어넣어도 2지. 그 같거나 다르거나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는 절대 1 집어넣지 않는다 했다. 1은 어디에 집어넣지 한다고? 요 SN 요 식에 집어넣지 않는 거야. SN식. 그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 이런 문제. 됐지? 자, 됐는데 여기서 이제 2차식으로 주어지면 SN이 2차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2차식으로 딱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돼. 그러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얘는 2차식으로 주어지면 등차 수열의 합이다. 요럴 때 AN 구하는 공식을 알아두면 좋아. AN 구하는 공식을. 그럼 꼭 알아야 돼. 아니 몰라도 돼. 여기서 빼면 되니까. 그지? 빼면 되는데 막 여기서 이거 빼는 게 조금 귀찮아 보이지.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하는 게 있어. 바로 하는 게. 요 식을 바로 찾는 식이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미분 배웠으니까 미분 이용할 거야. 요걸 미분해봐. n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 요 3x 제곱 빼기 x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해보면 6n 마이너스 요까지가 미분이지. 요 2차식을 그냥 미분해줘. 해놔놓고 2차항 개수를 뺀다. 이렇게 딱 외워둬.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2차항 개수를 뺀다. 그래서 그게 6n 마이너스 하다. 쌤 아까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계산했는 걸 척하면서 바로 적은 거야. 알겠지? 이제 외우기 쉽잖아. 우리 미분 배웠기 때문에. 미분한 다음에 2차항 개수를 뺀다. 그럼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뭔데? 2부터만 써야 돼. 2부터만. 1부터 써도 되는 식도 있는데 하여튼 2부터만 써. 첫째 항은 여기에 1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일반항 구하는 거 공식으로 잘 외우더라. 그러면 되게 편해. 미분한 다음에 그냥 2차 계수 뺀다.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2차 계수 3을 빼주면 돼. 왜 갑자기 미분은 왜 하는데요? 미분하고 관계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데 마침 그게 미분하는 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현만 그렇게 한 거야. 미분한 다음에 2차 계수를 빼더라. 여기서 일반항 구하라 했어. 일반항. 자, 미분하면 4n 빼기 3이지. 거기서 2차 계수 2만 빼버리면 4n 마이너스 5다. 그리고 n이 2부터야. 2부터. 이게 첫 장이 된다 했지. 첫 장은 여기 넣어야 돼.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는 또 똑같은데 똑같기나 말기나 그렇게. 됐지? 자, 250번. 아우 머리 왜 이래. 5명 있어. 5명. 자, 5명이 일정한 차이로 돈을 나누어 가자. 그럼 이 5명이 받는 돈의 금액이 뭐라는 뜻이야? 그게 등차수율이 되는 거야. 이 5명이 받는 돈의 금액이 등차수율을 이룬다는 뜻이래. 자, 71문 그냥 71이라고 할게. 그냥 무슨 단위 모양인데 뭔지 모르겠네. 먼저 5명이 등차수율의 형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5명이 받는 금액을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2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설정을 해버려요. 5명이 받는 금액을 등차수율이거든요. 차이가 다 일정하다. 갑과 을은 71이야. 갑, 을이 받은 금액이 71이야. 그럼 갑, 을은 2A-3D 요게 71이야. 그 다음에 정과 무는 53이야. 정과 무는 요거 두 개네. 2A 더하기 3D 요거는 53이야. 요 식에서 AD 계산하면 되죠. 그럼 AD 말면 요 값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지. 그지? 그럼 그게 바로 5명 각각의 몫에 해당한다. 등비수. 자, 등비수율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등비수율이다. 그건 알고 있지. 그래서 등비수율은 일반항이 A, R, M-1승이 된다. 등차수율은 A 더하기 N-1D 이렇잖아. 등비수율은 A, R, M-1승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그럼 등비수율은 우리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이게 등비수율. n번째 항, 어떤 항에다가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 말이죠. 됐지? 아까 등비중항 배웠다 그지? 등비중항은 가운데 있는 수를 제곱을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곱했는 것과 같아. 등비수율은. 등차수율은 가운데 있는 수를 2배를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것과 같고, 등비수율은 가운데 있는 수를 제곱을 하면 가운데 있는 수를 제곱을 하면 앞에 있는 수, 그 다음에 있는 수를 곱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을 보게 되면 이건 등비수율이네 이 뜻이야. 이런 식을 딱 보게 되면 공비가 3이 되는 등비수율이네. 공비까지 알 수 있다. 그지? 요건 딴 거는 몰라. 이 수율이 그냥 등비수율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줘. 됐지? 요게 저 뒤에 나오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거기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 줘.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우리 일반항 구하는 공식, 합 구하는 공식 있지? 자, 등비수열 합은 R-1분의 A, R의 n성 빼기. 요때 요거 항상 조심하라고 했다. 그지? 요 n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야, 개수.
지수 보고 막 따라가면 돼.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를 나타내는 개수. 그래서 요거는 쌤이 항상 예를 들었지. 1, 3, 3의 제곱, 이거 합하면 얼마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은 1. 공비의 n성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 둘, 세 개잖아. 공비의 n성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잖아. 3이야, 3. 제곱이 아니고, 요거 보고 자꾸 따라가면 안 된다, 했다. 이 전체 개수가 요 자리에 있는 개수. 그게 n 하는 뜻이에요. 그게 등비수열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일반항 구하라 있어. A에는 A, R, M-1 너가 그거 내 보내줬나? 수열 영상. 그거 제일 1편 본 사람. 그거 빨리 봐야 된대. 요 수업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한번 보고 와야 돼. 요거 보고 또 시간 되면 또 2편 보고 그렇게. 자, 아까 등차 수열은 계속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왔냐면 조건 두 개를 줘. 그럼 그 두 개의 조건에서 A하고 D를 구하는 거라 했지. 그걸 구해서 그냥 구하라는 거 구하면 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조건을 줄 거야. 두 개의 조건을 주고 그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A, R을 구하는 거야. 그럼 등비수열은 A하고 R만 있으면 이제 우리 구하라는 거 아무거나 구하면 돼. 지금은 첫째 항 공비가 바로 나와 있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라는 그냥 바로 구하면 돼. A, R에 M-1. 10번째니까, 그지? M-.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인마가 몇 번째 항인가, 몇 번째 항인데, N번째 항이다. 그 N 찾는 거예요. 인마가 몇 번째 항인가, N번째 항이다. 그 N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A, R에 M-1성을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486이 되더라. 요거 만족하는 N 구하라. 그럼 2 나눠볼게. 마이너스 3에 N 빼기 1이 2를 나누면 마이너스 243이 돼. 243은 마이너스 3에 몇 성? 5성이 되네, 그지? 그럼 M-1이 오니까 N은 6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수열에서 요 수는 6번째 항이 된다. 몇 번째 항인가? N번째 항이다. 자, 등비수열은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줘. 두 개의 조건을 주고 A, R을 구해내라는 거야. 그것만 구하면 우리가 구하라는 거 그냥 구해주면 돼. 지금은 일반항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일반항 구하면 돼. 10항까지 합을 구하라면 10항까지 합을 구하면 돼. 등비수열은 A, R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구하라고 항상 두 개의 조건을 줍니다. 두 개의 조건. 2항이 마이너스 10. 5항이 1250. 자, 등차는 아까 계속 빼버렸지. 자, 등비수열은 항상 이렇게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 계산하는 방법이. 자, 요렇게 나눠주면 R 세제곱. 마이너스 125가 돼. 마이너스 125는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05. R은 마이너스 5다. R이 여기 마이너스 오면 A는 2가 되네. A는 또 2가 됐다. 그래놓고 일반항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항은 A, R, N-1성. 요거를 계산하면 일반항이에요. 됐죠?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A와 R을 구해준다. 요 생각만 하면 돼.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A와 R을 구한다. 자, 등비수열은 두 개의 조건을 준다 해서 그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A, R을 구해준다.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자, 이제 공비는 나와 있네. 그럼 5항이니까 5항은 A, R, 4제곱, 이게 5항이야. 그게 48이다, 이 말이야. 여기 16이니까 A가 3이 되는 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하고 R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랬노?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거는 몇 번째 항인가? N번째 항이지. 그게 A, R, N-1성. 자, 그게 600 이상이다, 이 말이야. 600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N-1성은 200이 되네, 200. 이때 이 수들이 만약에 크지? 크면 뒤에 뭐가 나와? 단, 로그 2는 땡땡, 로그 3은 땡땡.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여기다 로그 잡아서 계산해줘요. 그렇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요거 보고, 그냥 요거 자체적으로 찾아주면 돼. 2의 거듭 제곱은 이제 우리 간단한 수니까 요 정도 수는 알고 있잖아, 그지? 2의 7성이 128, 2의 8성이 256. 그럼 요게 8이 되면 되네, 8부터. 자, 그래서 N은 9부터 그렇게 되네, 9부터.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N이 9가 되는 거예요. 아래 맞지? 자, 어떤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진의 넓이를 변경할 때 넓이 조정에서 50%를 적용하면 사진의 넓이가 원래 자신의 50%로 줄어드는 거예요. 넓이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있었어. 넓이가 이렇게 반쯤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넓이가 반으로, 이게 반이 아니지, 그지? 넓이가 반으로 좀 한 이 정도쯤 이렇게 주는 게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넓이의 반이야, 이 넓이가. 이런 식으로 넓이가 반으로 계속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누를 때마다. 그럼 처음 사진의 넓이가 2048이야. 2의 11성이지. (50%를) 적용하는 과정을 10번 반복한 거예요. 그럼 한 번 반복하면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면 되네. 두 번 반복하면 또 곱하기 2분의 1. 그럼 10번 반복했으니까 요게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요게 2의 11성이고 요게 2의 10성이니까 요거만 남겠네요. 그래서 2048이던 넓이가 반씩 줄어드는 버튼을 10번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넓이가 2가 되는 거예요. 등비중앙 아까 이야기했지. 가운데 수를 제곱을 합니다. 자, 이게 등비수열이 되더라는 말은 a제곱이 6 곱하기 54가 되면 되는 거예요. a제곱이 6 곱하기 54. 요게 6, 9, 54잖아. 그럼 6제곱 3제곱이니까 6제곱 3, 18제곱이네. 그지? 그럼 a는 얼마가 돼? a는 또 18 하지 말고 a는 요렇게 해야 돼. 자, 6, a가 18, 54.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네, 그지? 여기 18이니까 3을 곱해. 여기 3을 곱하면 162. a가 마이너스 18이라고 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그대로 54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160. 그래서 a가 18이 아니다. 18도 되지만 마이너스 18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편안하게 자. 교수님 위해서 그걸 하나 해놔야 돼. 간이 침대를 하나 갖다 놔. 탁 펼치면. 하나 준비할게. 좀 좁아도 관계없지?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 자, 이 합은 언제 쓰는 거냐면 R이 1이 아닐 때 쓰는 거야. 1이 되면 당연히 못 쓰겠지, 그지? 그럼 R이 1이 돼버리면 무슨 뜻이야? R이 1이 되면 초항이 계속 간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럼 이걸 N개 더했으니까 NA가 된다. 초항을 계속 더 간다는 뜻이야. 자, 그렇게 해서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n성 빼기 1이다. 등비수열은 조건을 2개 준다 했다. 하나, 2개를 준 거야. 그럼 이 2개의 조건으로부터 AR만 구하면 끝이라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거 구해주면 돼. 자, 조건이 4만까지 합이 26이네. 그 다음에 6항까지 합이 728이야. 이거 2개를 가지고 이제 A, R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제 이거는 등비수열은 계산을 조금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조금 익혀놔야 돼, 계산하는 거를. 그래야 조금 간편하게 계산이 돼. R-1분의 A, R의 3성 마이너스 1이 26이다, 이 말이에요. R-1분의 A, R의 6성 마이너스 1, 요게 728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 연립을 할 줄 알아요, 연립. 요건 이제 요 식을 조금만 바꿔보면 되지. 위에 식을 잘 생각을 하면서. R-1분의 A. 자, R의 6성이라는 것은 3성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R의 6성 마이너스 1은 R의 3성 마이너스 1, R의 3성 플러스 합차 공식. 이게 728이었잖아. 근데 요게 얼마라고 했어? 그게 26이랬죠. 그래서 R의 3성 플러스 1은 요게 26이니까 728을 26으로 나눠줬거든요. 나누면 이게 도대체 얼마고? 13분의 2, 3은 6, 6이 12, 2, 4. 13 하면 364 나누기 13. 2 하면 26. 104 하면 8이가 28. 그럼 R 3성이 27이지. 여기 잘 봐라. R 3성이 27이 나왔어. 그럼 R은 얼마인데? R은 3인데 만약에 이게 R 3성이 26이야. 그럼 R은 얼마인데? 세제곱근 26. 이렇게 구하지 말고 등비수를 할 때 이런 거를 하면서 계산할 때 조금 잘 어떻게 하면 되다 이걸 잘 정리하면서 그냥 R 3성이 27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R이 필요해. 그럼 R은 3 구하면 돼. R 3성이 25야. 그럼 R이 필요해. 그럼 R은 세제곱근 25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면 돼. 보통은 여기 27 딱 안 떨어지지, 그지? 떨어지는 거는 그냥 구해도 관계없고. 그러고 이제 요식을 보는 거예요, 요식을. 요식을 보니까 A를 찾으려면 R을 모르면 못 찾네, 그지? 그래서 R을 3이다. 이렇게. 그럼 3이니까 분모는 2. 분자는 여기 27 빼기 2니까 26A 이렇게. 그렇게 한 값이 지금 26이다. 이 말이잖아요, 요식. 그럼 26이 되면 A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2가 되는 게 구해져. 그럼 R이 3이 되는 걸 또 구해요.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요거를 공식에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 N항까지 합 구하는 공식. 됐죠? 등비수열은 등차수열보다 이제 계산은 조금 까다롭다, 그지? 왜냐면 곱의 형태고, 등차수열은 합의 형태니까. 당연히 곱의 형태들이 거듭제곱동 나타나고 이러니까 조금 계산은 불편하지. 자, 262. 요거는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두라. 요 문제는 등차수열에도 나오고 등비수열에도 나와. 등차수열일 때는 고수열이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일 때는 요 새로 만드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야. 자, 지금은 이제 등비수열이야, 문제가. 4항까지 합이 40이야. 제일 처음에 요 4개를 더하면 4야. 8항까지 합이 104야. 그 다음 4개의 합은 100이다. 같은 말이지. 이까지 다 더하면 104이기 때문에 요 앞에가 4니까 그 다음 4개는 1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4, 100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비가 얼마인데? 25가 되네. 25. 그럼 그 다음 4개의 합은 얼마인데? 2500이 되는 거예요. 2500. 그럼 처음부터 12개를 다 더하라면 이거 다 더해주면 돼. 이렇게 하니까 봐라. 계산할 게 하나도 없지, 그지? 잘 기억해야 돼. 등차수열에서 똑같아. 등비수열에는 요 새로 만든 요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생각하면 되고, 자, 등차수열. 처음 5개, 5항까지 합이 10이야. 10항까지 합이 30이야. 그 말은 그 다음 10개의 합은 20이란 말이지, 그지? 10항까지, 5항까지 합은 10이야. 10항까지 합은 30이야. 그러면 15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어. 그럼 그 다음 10개는 뭐냐면, 요건 공차가 10이 되는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10개는 이게 30이 되는 거야, 30. 그럼 15개를 다 더하라 했으니까 60이 된다. 알겠지?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같은 개수끼리는 합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 되고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이 되고. 그거를 기억하면 자, 이런 문제 금방 풀 수 있다. 그지? AR 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요 문제만 그런 거예요. 문제. SN이 있어. SN이. 그런데 AN 구하라 했어. SN이 있을 적에 AN 구하라. 등차수열에서 아까 해봤지. 자, 등차수열은 어떻게 쉬웠네. 미분해서 2차 계수 빼면 된다 했지. 자, 등비수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7의 5성 빼기 7의 4성 이거 계산해야 돼. 7의 5성 빼기 7의 4성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라 했냐면 7의 5성 곱하기 7의 4성 이거는 뭐야? 7의 9성이야. 7의 5성 곱하기 7의 4 이런 건 지수법칙이지. 지수법칙 이런 거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없어. 그지?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뭘 지금 계산하고 있느냐면 밑이 같은 지수끼리를 계산하는 거야. 밑이 같은 지수끼리를 계산하는 거야. 무슨 계산을? 덧셈, 뺄셈. 밑이 같을 때 이야기야. 앞에 거는 7의 5성인데 뒤에는 6의 4성.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직접 계산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요것도 밑이 같잖아. 자, 밑이 같을 때는 지수를 똑같게 되도록 맞춰주는 거야. 7의 5성이니까 7의 1성 곱하기 7의 4성이 7의 5성이잖아. 왜 이렇게 했는데? 뒤에가 7의 4성이니까. 그럼 7의 4성, 7의 4성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7 빼기 1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6 곱하기 7의 4성이다. 요거 계산 이해되는 사람 손. 무슨 말 모르겠나? 요거를 요렇게 고치는 거 이해되나? 이거 이해되나? 됐냐고? 이게 7의 5성이잖아. 요 7의 4성이기 때문에 그거가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A라고 생각해봐. 7의 4성은. 7A 빼기 A 이 말이지, 그지? 7 빼기 1A 이렇게 하잖아. 7 빼기 1, 6A 이렇게. 됐나? 요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일반항이 만들어져. 일반항이. 지수에서는. 그래서 지수는 거듭제곱골에는 등비수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제 조금 까다로워. SN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SN-1은 1 빼기 3분의 2에 N 빼기 1승으로. 자, 빼야 되겠지. SN에서 SN-을 빼면 그게 AN이 되는 거야. AN.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여기서 요거를 뺐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뺐으니까 요게 없어지고 요거 뒤에 거 뺐으니까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요렇게 표현. 요렇게 했더니 봐. 밑이 똑같잖아. 밑이.
밑이 똑같을 때는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라 했지. 그 요걸 어떻게 고쳤냐면 3분의 2의 n 빼기 1성 빼기 3분의 2의 n 빼기 1성 곱하기 3분의 2 이게 n성이고 n-1성 더하기 1성. 그럼 여기서 3분의 2의 n 빼기 1성이 공통이니까 묶어냈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있어? 1. 여기는 3분의 2. 1 빼기 3분의 2. 그게 3분의 1이다. 아까 숫자 했던 거 똑같은 말이야. 장은 이해했나? 확실히 알겠나? 이거 계산 못하면 이 식을 못 만들어내. 이 식을. 밑이 같은 지수는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정리를. n이 얼마부터 세야 돼? 항상 2부터 세야 돼. 요 식은 절대 1은 쓰면 안 돼. 그럼 1은 어디서 써야 돼? 이 S1에서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1 넣어봐. 1 빼기 3분이니까 3분의 1이지. 여기도 1 넣어봐. 영성은 1이니까 3분의 1. 똑같기 때문에 1부터 써도 돼. 원래는 써도 되는데 항상 이렇게 표현해. 여기는 2부터 쓰고 항상 1은 따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요거 1, 2 때랑 요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또 이야기해버리면 또 이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어려워해가지고. 하여튼 요렇게 해서 요거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AN이다. 요렇게 해서 만든 식은 2부터만 써야 돼. 일반항에 1 집어넣으면 안 된다 했다. 2를 집어넣어. 그럼 1 집어넣는 초항은 어디서 구해? 요게 1 집어넣는 게 수고한다. 똑같나 다르나? 똑같잖아. 그냥 계산만 조금 변한 거지. 똑같아. SN이란 n개를 더했는 식에 대한 합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 AN, n번째 항을 항상 구할 수 있다. 세수하든 자든 알았어. 이 집에 세수 안 하고 왔나? 집에서 했나? 근데 왜 또 하는데? 네 세수해도 잠 안 깬다. 근데 그거 잘. 다음에는 좀 편안한 거 하나 구해놓을게. 또 뭐 한 개 혹시 더 필요한 사람 있나? 동시에 한 2명이 또 누울 수도 있으니까. 더블로 해놓을까? 더블로. 그 다음에 264, 265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264, 260, 두 문제만 딱 똑바로 해놔. 두 문제만. 학교에서도 이건 어렵게 안 내니까. 이거 그냥 좀 없애버리면 되겠다. 이거 하나. 사람 귀찮아 보겠다. 귀찮아. 무한번 반복해줘야 되는 거. 아무리 해줘도 안 되는 거. 이건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거 아니랬지, 그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갑자기 이런 게 나오잖아. 원리학계가. 그래서 이건 등비수열 응용 문제야. 등비수열 응용 문제. 우리 애를 소금물 문제. 그거 외우면 되나, 안 되나?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지? 외워버리면 그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다른 문제 다 못 풀어. 그래, 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다른 것까지는 내가 안 할 거니까, 요거 두 개는 외워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외우지 마. 이 문제 진짜 하기 싫다. 너무 많이 가면 해줘도 또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질려. 된장찌개가 맛있잖아. 근데 1년 내내 줘봐. 그 사람 못 깨서 못 먹겠네. 자,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A1을 은행에 저금을 했어. A1을. 자, 이제 1,000원을 저금을 했어. 1,000원. 그러니까 은행에 1년 동안 둬서, 그럼 1년 후에 내가 찾으러 가면 은행에서는 뭘 이자 주겠지?
자, 이자를 계산하기 편하게 10% 준다 하자. 그럼 1,000원을 저금을 했어. 그럼 은행 1년 있다 갔어. 자, 1년마다 10%씩 이자 줘. 그럼 내가 은행에 찾을 때 얼마를 찾아? 1,100원을 찾을 거야. 그래도 찾아서 은행에 또 저금을 해서 1년 동안 이자를 받을 거야. 그럼 또 10%를 받겠지. 그럼 그 돈이 얼마가 돼? 110원이니까 1210원이 돼. 아까는 100원이 늘었지. 이제는 얼마가 늘어? 110원이 늘지. 똑같이 봐. 똑같이 그냥 돈을 내가 그냥 은행에 저금하고 있는데 금액이 더 커진 거야. 왜 커졌어? 내가 저금할 때 이 돈이 더 커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자도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야. 또 1년이 됐지. 또 이 돈을 저금하면 이제는 이자가 1,100원, 110원이 아니고 121원이 되는 거야. 받는 이자가 자꾸 늘어나지. 이런 식으로 이 돈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왜 늘어나느냐면 이자가 늘어났는데 그 이자도 역시 원금으로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이 더 커지니까 이자가 똑같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더 많이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을 우리는 복리다 이렇게 해요. 복리. 그럼 은행에는 복리로 주게 안 주게? 당연히 복리로 주지. 복리를 안 주면 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다 찾는 거야. 찾아서 새로 저금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기 저금해서 찾아서 다시 저금한 거야. 그러니까 110원을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안 찾고 가만히 둘 거야, 이제. 자, 1,000원을 저금을 해서 1년에 10% 준다라고 약속을 딱 했어. 그래 놓고 이제 은행에 갔더니 이자 얼마죠? 당연히 10% 준 거 1,100원을 줘. 자, 1년이 지나면 1,100원이 돼 있는 거야. 또 1년이 지나면 1,200원이 돼 있는 거야. 또 1년이 지나면 1,300원 돼. 계속 이자를 100원씩 밖에 안 주지. 제일 처음에 주었던 요 이자밖에 안 줘. 그지? 요렇게 하는 복리법을 달리법이다. 이렇게 달리법. 은행에는 절대 달리법으로 예금 이자를 주지라.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상품이 있어. 그냥. 근데 일반적인 예금은 이렇게 주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찾아버린 거야, 여기서. 찾아서 다시 저금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내 돈이 1,100원이 돼 있잖아. 근데 가만히 두면 내 돈을 계속 1,000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달리법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안 두겠지. 1년이 지나면 찾아서 다시 저금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이자가 많아지는데. 또 1년이 지나면 찾아서 다시 저금하는 거야. 그럼 은행에 서로 불편하잖아. 그래서 은행은 그렇게 절대 안 주고 가만히 두도 복리로 계산해 줘. 가만히 두도 요거를 원금으로 취급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런 식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복리다 이렇게 복리. 자,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 바이러스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어. 그럼 일정한 속도로 늘어나지. 자, 그럼 늘어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마리가 됐어. 3마리가. 그럼 한 마리가 2마리가 더 늘어난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2마리가 더 늘어나나? 아니겠지. 인마도 늘어나지만 인마도 또 같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늘어난 이런 것도 뭐야? 그것도 복리야, 복리.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들이 늘어나는 거는 다 복리로 늘어나. 복리로. 알겠지? 그게 이제 복리 크는 뜻이다. 그래서 은행 이자는 이런 식으로 준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를 그냥 복리다. 그 뜻만 그렇게 알아도. 자, 복리를 주네. 자, 복리로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자, 이자 계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돈을 어떻게 하노? 찾았다, 저금했다, 이거 안 한다, 그지? 안 하고 가만히 두도 그렇게 약간 늘어나는 거라 했다. 그게 복리라 있고, 복리로 늘어나게 되면, 내가 A1을 저금을 했어. A1을 저금을 했어. 그럼 은행에 이율이 있겠지, 이율. 아까 같으면 연 10% 이런 이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셈이 R이라고 부른다. 내가 아까 고른 상태로 10년 후에 찾을 거야. 그럼 이자가 몇 번 붙노? 10번이 붙을 거야. 매년 붙으니까. 매년 되면 돈이 이자가 붙어서 얼마, 또 그 다음에 늘어나서 얼마, 이자가 몇 번 붙는다고? 10번. 돈이 늘어난 횟수가 10번이 늘어나. 내가 N년 후에 찾을 거야. N번만큼의 이자가 지급된 상태에서 찾을 거야. 그러면 그 돈은 A에다가, 원래 있던 내 돈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이 되더라. 이 식만 잘 기억하면 돼.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로. 공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이건 늘어나는 거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가, 이렇게 그러는 거. 필터 같은 거, 이런 거. 자, 그런 거는 봐. 오염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몇 프로를 걸러버리지. 걸르고 나머지만 조금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럼 그런 거를, 필터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했다. 그럼 줄어드는 게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10번이 줄어드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예금 같은 거는 늘어나는 거지만, 그지? 그거는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는 여기를 뭘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금이기 때문에 이거 늘어나서 여기에 플러스인 상태로 풀 거예요. 요거 이해됐다? 그럼 이 식만 잘 하고 있으면 봐. 그 다음부터는 봐. 이 문제를 읽고 뭐만 잘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 내가 저금하는 날이 언제인가 그 날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 저금하는 날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언제 찾는가 하는 찾는 날짜만 잘 이해를 하면 돼. 자, 지금은 1월 1일이야.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할 거야. 1월 1일이다. 그럼 한 달 후는 언제야? 한 달 후는 2월 1일이야. 맞지? 그런데 그거를 1월 말일이다. 같은 말이야. 1월 1일부터 한 달 후는 1월 말이 되면 한 달 후래, 요게. 그게 2월 1일 이 말과 같은 말이야. 2월 1일 이 말과. 그렇게 사용할 거야. 1년째 초, 어떤 해 초에. 그러면 1년 후는 언젠데? 그 해 말. 그 해 말 하면 2000년도 초에, 2000년도 말 하면 그 1년이 지나는 거. 하루 부족하나 이게 아니고 표현을 쌤이 그렇게 할 거야. 그래야 돼. 연도가 같이 가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겠지고. 2000년 1월 1일이 초면 2000년 12월 31일은 1년이 지난 날. 그 날은 뭐하고 똑같은 날? 2001년 1월 1일과 같다 이렇게 했다. 됐지? 그러면 이제 이자를 저금을 어떻게 하나 그것만 잘 봐. 이율은 R이고 그다음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N년 동안 적립을 해서 매년 초에 그럼 1년째 초 몇 년도 몰라서 그냥 1년째 초 이렇게 합니다. 이때 저금 얼마 있는데? A 그죠? 2년째 초에 저금 얼마 있는데? A고 3년째 초에 A고 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 저금을 몇 번 동안 했다고? N년 동안 적립해. N년 동안.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N년째 초에 마지막 돈 A를 저금한 거야. 마지막 돈 A를 저금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봐. N년째 말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라 했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N년째 말에 찾는데 내가 저금한 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를 받으면 되겠는가 이런 뜻이야. 원리 합계를 구하셔야 하는 거야. 자, 찾는 건 언제 찾는데? N년째 말에 찾는단 말이야. N년째 말에. 자, 언제 찾냐면 N년째 초에 마지막 돈을 저금하고 N년째 말에 찾는다. 이 말은 마지막 돈을 저금하고 1년 있다가 찾는다 이런 말이야. 그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이게. N년째 초에 적립하고 N년째 말에 찾으면 이 찾는 날이 언제냐면 요 저금한 날로부터 1년 후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를 못해. 1월 1일, 12월 31일 이때 저금해서 이때 찾는 거야. 그럼 은행에 얼마 동안 있다 찾는 거야? 당연히 1년 있다 찾는 거잖아.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 쌤이 이해를 못해가 쌤이 그때 미쳐버렸죠. 자, 오늘은 미치지 말자. 자, 이제 내가 저금한 돈들을 지금부터 내가 이제 찾으러 갈 거야. 자, 찾는데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찾을 거야. 하나하나를. 왜 따로 찾아? 이 각각의 돈은 저금한 날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있은 기간이 다 다르지. 은행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이자가 많아져서 그 돈은 더 많이 받을 거야. 적으면 똑같이 A1을 했지만. 그럼 제일 첫 번째, 항상 이게 기준이야, 기준. 이게 기준이다. 기준이. 이게 기준이야. 이 돈은 요때 저금해서 요날 찾았기 때문에 1월 1일 날 저금해서 12월 31일 날 찾은 거야. 그럼 이 돈은 은행에 몇 년 있다 찾은 거야? 1년 있다가 찾은 거야.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그러면 이 돈은 내가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면, 저금은 A1을 했어. 저금은. 그래, 1년 있다가 찾았으니까 한 번 이자가 붙었지. 이자가 한 번 붙으면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찾을 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돈 찾을 거야, 이 돈. 1년 전에 저금한 돈이지. 이 돈은 찾을 때 은행에 몇 년 있다 있은 거야. 이 돈은 은행에 몇 년 있다가 내가 찾는 거야. 이날 찾으면. 이게 2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천재야. 이게 이 돈은 찾을 때 은행에 2년 동안 있었다 이해되는 사람 손. 이게 말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안 되는지 나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다 이거. 이게 2년이지 근데. 이게 1년 전이잖아. 1년 전. 1년 동안 은행에 더 있었잖아. 1년 전에 저금했으니까. 그럼 요 돈을 찾을 땐 1년이 되면 이거는 1년 또 1년 그럼 2년이 된 거잖아. 이 돈은 은행이 그럼 이 돈은 은행에 몇 년인데 또 1년 전이 이 돈은 내가 3년 있다가 찾는 거야. 이렇게 1년이 흘렀지. 또 1년이 흘렀잖아. 여기 또 찾을 때 또 1년이 지나잖아. 그럼 이 돈은 찾을 때 저금은 A를 했지만 1 더하기 R에 2년 있다 찾는 거야. 그럼 2년 있다 찾으면 이 은행은 1년만 지나면 이자가 한 번 붙지. 또 1년이 지났으니까 또 한 번 붙는, 이자가 2번 붙는 거야, 2번. 그래서 이게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돈보다는 이 돈이 조금 많이 받겠지, 내가. 왜? 은행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럼 이 돈은 또 1년이 더 전이니까 3년 동안 은행에 있다가 사는 거야. 그럼 이 돈은 내가 저금은 A를 했어. 저금은 A를 했지만 찾을 때는 1 더하기 R에 세제곱, 즉 이자가 3번이 붙어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가봐. 내가 지금 이 개수가 총 몇 개야? n개지, n개. 그럼 한 개는 1제곱, 그 다음에는 2제곱. 그럼 제일 마지막 돈은 어떻게 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 개수가 n개가 돼야 되니까. 1, 2, 3, 4 가면 이게 n으로 끝나야 되니까. 이게 다 내 돈들이야, 내 돈들. 근데 이 금액들이 다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야 돼, 따로따로. 그래서 이거를 더해서 내가 이 합한 금액을 내가 다 찾아오는 거야. 이게 1년이 된 거, 이게 2년이 된 거, 이거는 3년이 된 거,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옆에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그거부터 이해해. 시험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이거 다 계산하면 돼. 근데 이게 무슨 수야? 그냥 이게 등비수일인 거야, 이게 등비수일. 이더나, 이게 등비수일이야, 등비수일. 자, 공비가 얼만데? 1 더하기 R이 공비네. 초항은 얼만데? A 1 더하기 R. 이렇게 돼. 항상 마지막 돈을 기준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 은행에 몇 년 있었는지 이거 찾기가 쉬워. 마지막 돈을 기준으로 해, 마지막에. 그럼 이제 공식 적어 놓을게. 이 공식은 등비수 합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n승 여기 집어넣을 거야. 자, 지금은 공비가 R이 아니고 1 더하기 R, 요게 공비지. 그럼 공비에서 1을 빼야 돼. 그러면 R분의. 공비에서 1을 빼야 되니까. 그 다음 초항을 요 자리 적어야 돼. 초항은 요게 초항이잖아. A 1 더하기 R. 그 다음에 공비의 n승이야. 공비가 R이 아니지. 1 더하기 R이 공비지. 1 더하기 R의 n제곱. 그래서 이제 합이 이렇게 표현이 돼. 됐나?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요식 만드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요식 만드는 거를. 요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걸 연습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등비수열 합구하는 거잖아. 이게 공식이 아니고. 알겠지? 등비수열 합을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이 어딨나? 그러면 안 되지.
65번은 그게 이제 숫자로 된 거야, 숫자로. 그대로 이제 숫자로 만들어진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이제 숫자로 돼 있어. 자, 적으면 이율은 5%다, 5%. 1년마다 복리로, 이 말은 1년이 지나야지만 이자를 줘. 1년이 안 지나면 중간에 합버리면 이자가 없어. 1년이 탁 지나는 순간 이자가 탁 붙는 거야. 그럼 돈이 늘어나 있지. 또 1년이 지나면 그 늘어난 게 원금이 되면서 또 1년이 지나서 이자가 탁 붙는 거야. 매년 초에, 문제를 잘 봐. 매년 초에, 하여튼 1월 1일만 되면 저금하는 거야, 이 사람은. 10만원씩. 또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되면 또 저금하러 가는 거야, 10만원씩.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1년째 초에 10만원, 2년째 초에 10만원, 3년째 초에 이렇게 저금하고 있는 거야. 10년 동안 적립해서. 그리고 저금을 몇 번 했다는 거야? 10번을 했다는 거야, 10번. 그러면 9년째 초에 10만원, 마지막에 10년째 초에 10만원을 이렇게 저금을 했어. 10년째 말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했어. 그럼 언제 찾는다는 말이야? 10년째 말에 이때 찾는 거예요. 언제 저금을 얼마를 했고 언제 찾는가 이것만 잘 알면 되잖아.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거를 먼저 보라 했다. 마지막 거를 1월 1일 날 저금해서 12월 31일 날 찾았다는 말이잖아. 그럼 제일 마지막에 저금한 돈은 은행에 몇 년? 1년. 그럼 이거는 은행에 몇 년? 2년, 1년 전이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저금 얼마 했는데? 10만원 했어, 10만원. 은행에 얼마 동안 있었는데? 1년. 그럼 연이율이니까 한 번 이자가 붙겠지. 1 더하기 공비가 지금 0.05야, R이. R이 0.05야. 한 번 이자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당연히 그 앞에 한 거는 1년 전에 한 거니까 1년이 더 늘어났잖아, 기간이. 그 2년이 된 거란 말이야. 똑같이 저금을 10만원을 했어. 1 더하기 0.05%에 이제 저금을 2년이 지나기 때문에 두 번만큼 이자가 붙어. 언제? 내가 찾은 날을 기준으로 볼 때. 몇 제곱? 이게 10제곱이다. 10번 저금했어요. 여기 1승부터 가니까. 당연히 10승에서 끝나요. 이거 합을 구해주면 돼요. 이게 등비수이란 말이에요. 등비수. 그럼 등비수를 확보한다. 공비 빼기 1. 공비가 뭔데? 1.05. 여기 계속 1.05로 곱한다는 뜻이에요. 1.05가 공비지. 그럼 공비에서 1을 빼면 0.05. 공비에서 1을 뺐으니까. 이게 저항이잖아요. 이게. 그럼 10 곱하기 1.05. 이게 저항이에요. 그다음 공비의 연성이야. 자, 공비는 1.05가 공비야. 0.05가 아니고 1.05에 10성. 더하는 개수가 총 10개니까. 그거 빼기. 이거 그냥 계산해 줍니다. 자, 계산하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요걸 못 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그건 항상 준단 말이야. 1.63이라고. 그럼 0.63이지. 그럼 요거는 0.63이래. 요 수는.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은 100을 곱해서 소수점 없애버리자. 요놈하고 요놈은 100을 곱하면 소수점이 다 없어지지. 그럼 이건 5니까 요렇게 약분하면 여기 2. 곱하기 효과가 소수점 다 없앴지. 그냥 이거 이제 계산해 줍니다. 이해됐지? 그래,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것만 나오면 자꾸 사람을 못 사게 굴어. 좀 알아버리면 되는데, 계속 좀 지나면 또 잊어버려. 잊어버린다는 거는 봐. 이해를 못하고 이걸 끝내면 잊어버리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끝내버리면.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또 한대. 지금 한 10번째쯤 됐는데, 또 한대 9번째까지 됐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자꾸 봐. 언제 저금을 했고 언제 찾는데 이 시기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가 이제 진짜로 이해된 거야. 진짜로. 지는 이해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해가 덜 된 거예요. 진짜로 이해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이걸 어떻게 잊어먹을 수가 있나. 잊어먹어지질 않지. 알겠지?